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만장일치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이달 말 퀴어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무장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통합총회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심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교단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세습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 동남로의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명성교회 세습 결의 무효 판결은 재판국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재판국은 지난해 세습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김사만 원로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것이 세습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후 7시쯤 나올 것이라 예상한 판결은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과를 기다리던 세습 반대 단체들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가 앞장서서 우리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노회원들과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결과에 따라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아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지만 판결에 승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다시 재재심을 청구하거나 9월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을 뒤집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기총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명성교회 사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인천광역시가 퀴어축제 개최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에서 이달 말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시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동성결혼이 생물학적인 질서를 파괴해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정서적, 정신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져야 하는 유산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퀴어축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31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임기총 등은 향후 퀴어축제 측의 동향을 살피고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영성 회복을 위해 예배단체인 워십 무브먼트와 금란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예수자유 컨퍼런스에는 약 15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강사로 나선 워십 무브먼트 김영철 목사는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각 개개인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예배의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이름교회 손재성 목사는 살아있는 예배 매뉴얼이란 주제로 강의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빛나교회 유호숙 목사,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교수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브라이언과 크로스 KC 등의 CCM 콘서트도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진은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광은교회가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전교인 여름산상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성회에선 김한배 담임 목사가 다시 일어나 올라가 보리라라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레위 지파와 같이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삶에 장애가 올 때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성회에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 BTC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BTC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비즈너리는 비즈니스맨과 선교사 미셔너리의 합성어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선교 소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TC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을 통해 비즈너리들을 양성해오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일터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심화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 31일 목동 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약 30여 년간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해온 신갈렙 대표가 주강사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유니세프에서 온라인 폭력 근절 캠페인 비카인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비카인드 캠페인은 2013년부터 유니세프가 전개하고 있는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폭력의 근절은 청소년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표현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8월 1일 국내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달간 진행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친절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친구에게 친절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독려하고자 8월 한 달간 SNS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사무총장은 규범과 처벌 등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서로를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또래 집단 간의 폭력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이튿날인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31일, 지난 2일에 이어 2주 동안 4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 장관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약 25% 감소한 2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63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5% 줄어든 것으로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던 2012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줄어 상품 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미국 무역 분쟁 장기화, 반도체와 석유류의 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 부진이 수출 감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이 오는 12일부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판매합니다. 이번 할인 상품은 힘내자 코리아라는 슬로건에 맞춰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용 기간은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가족과 친구 등 4인이 함께 KTX를 이용할 때 구간에 상관없이 99,000원에, 강릉선은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해 매일 815세트는 81,500원에 판매하고 해당 기간 열차 이용객 중 매일 815명을 추첨해 KTX 50%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 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명성교회에 뼈아픈 각성을 통해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바녀는 이번 무효 판결이 총회 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진 대표 회장과 신광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권 대표 회장은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무장해 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연은 내달 2일 다시 한번 10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김현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유럽 부흥 선교 포럼이 독일 베를린 비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포럼엔 15개 국가에서 온 80여 명의 선교사와 목회자, 청년들이 참석해 다음 세대 사역의 전략을 고민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럽과 세계 선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한 국제대안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경기 안성에 위치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가 5일 설립예배와 입학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학섭 이사장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설립하게 됐다며 인성교육과 함께 아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